이번 시간에는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엔진 본체 정비의 23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엔진 본체 정비 중에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또 한 번의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지혜 아나운서는 혹시 엔진 본체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선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점에 또 놀랍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우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엔진 속은 사람 속과 다르니까요. 네, 혹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속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속담에 사람 속과 다르게 엔진은 그 속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분해해보면 아주 깔끔하게 규칙에 벗어남 없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엔진 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봐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엔진 본체 정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NCS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뒀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엔진 본체 정비 중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에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규정값에 맞게 수리,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후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운전, 재점검을 통한 차종별 엔진 종류에 따라 규정값을 검사, 확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엔진 본체 장치의 성능 및 작동 상태에 대한 검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엔진 본체에 대해 살펴보고 크랭크 축 체크 등 기관 본체의 각 구성품에 대한 측정 및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자동차 공학,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실린더 블럭, 피스톤, 밸브, 흡기다이관, 스로틀 밸브, 타이밍 벨트, 캠축, 실린더 헤드, 밸브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NCS를 기억하면서 엔진처럼 힘차게 학습해 볼까요? 자, 저와 함께 힘차게 가시죠. 네, 자,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여기 앞에 있는 구성품은 어떤 건가요? 예, 지금 보시는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크랭크 축이라고 하죠. 크랭크 축이요? 예, 크랭크 축 또는 크랭크 샤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 크랭크 축이 이왕 나왔으니까 각부 구성 명칭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자, 지금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로 돼 있죠. 네. 자, 총 5개의 부분을 우리 메인 저널이라고 하죠. 메인 저널. 그래서 메인 저널이라고 해서 엔진 블럭과 실린더 블럭과 볼트로 고정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회전하는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이쪽에 있죠. 하나, 둘, 셋, 4개 네. 해서 이쪽은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피스톤이 매달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실린더에서 사용되고 있는 크랭크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부분이 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네. 자, 이 부분은 밸런스 웨이트 또는 평행추라고 하는데 어떤 추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저널하고 핀 저널하고 요 사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메인 저널과 핀 저널하고 사이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크랭크 암이라고 하죠. 크랭크 암. 자, 그 다음에 제일 뒷부분이
자, 요 부분을 우리는 플랜지라고 하죠. 플랜지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플라휠이라고 하는 것이 볼트로 체결되는 부분을 우리는 플랜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얘를 실린더 블럭에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블럭에다 올려놓고, 이번에 측정할 내용들은 크랭크 축이, 이 축이 원래 회전 운동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죠? 회전 운동하는 게 기본인데, 얘가 이게 축 방향이라고 하면 축 방향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노름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것들을 지금 한번 재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축 방향, 그걸 보고 우리는 노름, 축 방향 유격 내지는 축 방향 엔드 플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축 방향 노름은 보통 3번 메인 저널 캡이라고 하죠. 아까 이 부분을 우리는 메인 저널이라고 했었고, 자, 이 메인 저널 캡을 자,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는데, 자, 공구를 사용해야겠죠? 자, 어느 정도 빠르게 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과 같은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볼트의 규정 토크로 조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차종의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이 볼트의 고정 토크는 5kg 메타 정도로 해서 이미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조여서 자, 엔진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네. 자, 소리가 났죠? 자, 소리 났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다이얼 게이지를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다이얼 게이지는요, 자, 이 상태 여기 지금 온 오프라고 써져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오프일 경우에는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온에다가 놓으면 자석이 돼버리죠. 자석이. 그래서 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어느 정도 위치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자석을 온을 시키겠죠. 온을 시키면 자, 얘가 볼트가 고정이 돼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자, 얘를 각을 틀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랭크 축 앞부분에, 네. 이쪽을 크랭크 축 앞부분이라고 하는데 크랭크 축 앞부분에 다이얼 게이지를 수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플라이바를 이용해서요. 자, 얘를 한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킬 거예요. 네. 자, 한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키겠습니다. 자, 밀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자, 바늘 게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약 59 정도가 있나요? 59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쪽, 다른 반대쪽을 한번 또 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59였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60, 한 6, 네. 뭐 6, 7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총 아까 몇 미리가 움직인 거죠? 총 59에서 67이니까 한 8 눈금 정도. 그렇죠? 그러면 한 눈금당 0.01mm입니다. 한 눈금당. 그러면은 총 0.08mm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역시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방법은 일단은 자, 요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현수 씨,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자, 이곳을 분해를 할 거예요. 네. 분해를 하는 데는 볼트가 강한 힘으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풀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공구 같은 것을 쓰는데 자, 이런 스피드 핸들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보는 힌지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매체가 있는데 스피드 핸들은 좀 빠르게 조이거나 풀 때 사용을 하고 힌지 핸들은 강하게 조여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완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자, 지금 강하게 조여져 있으니까 이완을 먼저 시키겠죠. 이완을 시키는데 자, 지금 내가 힘을 이렇게 당길 수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당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미는 방법이 있겠네. 그죠? 자, 이렇게 미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예. 미는 게 미는 게 싫을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볼트가 강하게 조였던 것이 밀리면 처음에는 큰 힘을 주죠. 네. 큰 힘을 주다가 풀리면 확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확 돌아가겠죠. 그때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내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우당탕탕탕. 그렇죠. 네, 안 좋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 돌아간다고 해도 다칠 염려가 좀 더 적겠죠. 네. 맞습니까? 이러진 않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테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잡아 당기는 쪽으로 네. 볼트를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당길 텐데 네.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른손잡인데 음. 왼손으로 힘을 잘 못 쓰겠어.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네. 뭐 어떻게 그래서 자기는 맨날 이렇게 해야겠대. 이렇게 해야겠대. 이렇게 해야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요? 자, 사람은 팔이 좀 있어요. 그죠?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잡아 당기겠죠. 잡아 당기면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까? 네. 자, 요건 한번 풀어 보세요. 자, 당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완을 시켜 놓는 겁니다. 자, 힘쨘들 갖고 이완을 시켜 놨고요. 그다음에는 자, 스피드핸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 주겠죠? 자, 다 풀었고요. 이거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풀었나요? 이게 풀다가 보면 어디가 다 풀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자,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조여져 있다 생각을 했을 때 한번 풀어 보면요.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 줍니다. 네. 눌러 주고서 얘를 돌리다 보면 딱 딱 딱 하고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소리 나네요. 그죠? 네. 이게 볼트가 다 풀린 거예요. 아.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양쪽 볼트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요. 고무망치로 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러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축방향 유격이 만약에 비교적 크다 또는 작다라고 했을 때는 뭘 갖고 조정하냐? 자, 지금 보시는 요 베어링을 보고 우리는 평면 분할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평면 분할 베어링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일반적인 평면 분할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요거 좀 잠깐 가지고 계시고요. 자, 평면 분할 베어링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지금처럼 얘는 흡사하게 생겼지만 얘는 옆구리에 날개가 달려 있죠. 그죠? 네. 이 옆구리 제가 설명할 때는 이걸 날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걸 보고 우리는 스러스트 베어링. 얘는 그냥 평면 분할 베어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날개의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요? 축방향 유격이 두꺼우면 적어지겠죠. 그죠? 유격이 거의 없어질 테고 이 날개가 마멸이 돼 갖고 자꾸 줄어들면은 그만큼 간격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스러스트 베어링을 교환해서 규정의 값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 앞에 있는 건 또 어떤 부분을 또 점검할 부분입니까? 예, 그 다이얼 게이지를 활용해 가지고요.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이렇게 휘었는지, 휨이 발생을 하면 안 될 텐데 얼만큼 휘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이얼 게이지를 지금 크랭크 축에다가 수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맨 밑판에 정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판이 정밀한 수평이 아주 우수한 그런 금속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반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V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죠. 그리고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 1번과 5번 메인 저널부에다가 V블럭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를 어디 크랭크 축 메인 저널에 3번이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죠. 가운데 부분에다가 지금처럼 다이얼 게이지를 수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크랭크 축을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바늘이 총 이동한 눈금값이 나오겠죠. 그 총 이동한 눈금값을 먼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동한 눈금값이 얼만큼인지. 자, 앞으로 쭉 보시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변화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뭐한 20. 자, 뭐 20에서 20 눈금에서 거의 뭐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한 0점 한 눈금이 하나나 두 개 정도. 그죠? 그 정도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고작 해야 한 0.01이나 0.02mm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의 변형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크랭크 축은 일정량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면 크랭크 축을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변형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크랭크 축의 힘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은 값이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얘는 정상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값의 변화 값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예를 들어서 16눈금이 나왔다. 16눈금. 그러면 얼마죠? 0.16mm죠. 그게 휨값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어떤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축이 휘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휨 거죠. 요만큼 휨 거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요만큼 휨 거잖아요. 그죠? 얘는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값은 이렇게 해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볼록한 값을 다 잰 거죠. 곱하기 2 해야겠네요. 나누기 2를 해줘야죠. 나누기 2 해야겠네요.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셔야만이 실제 휨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축의 어떤 휨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바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총 이동한 값이 나오겠죠. 그 이동한 값에 2분의 1을 해줘야만이 실제 그게 휨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하나는 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에서 또 뭔가를 측정할 거냐면요. 잠깐 이거 좀 내려놓고요. 자, 메인 저널의 마멸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메인 저널이라고 했었고, 이 메인 저널이 마멸이 얼만큼 됐는지 요것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이 외경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메인 저널의 제일 큰 외경을 측정을 할 거예요. 총 측정하는 방법은 총 4군데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네 번, 총 하나, 둘, 셋, 넷, 4군데를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밑에부터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측정값 나왔고, 다시 풀러서 위에 부분 한번 측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풀러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측정을 하고, 또 다시 풀러서 자, 아랫부분 한번 측정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총 4군데를 측정했어요. 그죠? 4군데를 측정한 것에서 가장 작은 값. 왜? 그 가장 작은 값이 많이 만멸이 됐으니까. 그죠? 만멸이 되면 얘가 줄어들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값이 몇 밀리미터인지, 그래서 보통 이 외경이 50mm 이상인 그러한 엔진 같은 경우는 0.2mm 정도 이상 마멸이 되면은 뭔가의 액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진원으로 절삭하고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 베어링을 좀 두꺼운 베어링, 그런 두꺼운 베어링을 우리는 언더사이즈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마멸이 되면은 진원으로 깨끗이 절삭하고, 그 다음에 언더사이즈 베어링을 끼워서 재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 엔진에 관련된 각 구성품의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저희가 또 어떤 내용을 좀 점검해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종이처럼 보이시죠? 네, 뭐 그냥 종이 아닙니까? 예, 종이 맞습니다. 네. 종이 맞는데 비싼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싼 종이. 예. 종이가 비싸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 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플라스틱 게이지인데 이게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래요. 예,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 자, 어쨌든 이 플라스틱 게이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메인 저널의 오일 간극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윤활 간극 또는 오일 간극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적정량만큼 이렇게 종이를 찢겠습니다. 자, 찢어서 자, 요 안에 잘 펴보면요, 뭐가 들어있냐면 얘가 펴지기가 싫은 것 같아요. 네. 펴져라. 자, 잠깐 한번 들고 계셔볼래요? 네. 포기하신 거 아니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자, 요거 플라스틱 게이지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빨간한 뭐죠? 매체가 하나 보이시죠? 네.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라스틱 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 요걸 보고. 게이지군요. 네. 예. 그래서 얘는 아주 연한 낚싯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싯줄은 아주 질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아주 연하다고 보시면 될 테고. 자, 제가 지금 플라스틱 게이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 메인 저널 위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메인 저널 캡을 닫을 거예요. 메인 저널 캡을 닫고 난 다음에 규정의 토크로 조이고 다시 풀러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 플라스틱 게이지가 납작하게 펴지겠죠. 네. 그 펴진 폭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 간극이 몇 밀리다 이렇게 지금 할 건데, 네네. 자, 얘는 이제 1번이니까 1번 메인 저널 캡을 자, 여기다 살포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의 토크대로 조이기 위해서는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겠죠. 네. 자,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엔진 좀 한번 잡아 주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제 다시 풀을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지만 이 플라스틱 게이지가 납작하게 퍼져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힌지 핸들을 이용해서 볼트를 탈거를 하고요. 자, 스피드 핸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면 네, 다 풀렸다. 다 풀렸다. 그렇죠? 네. 네. 자, 고망치를 이용해서 저널 캡을 탈거를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메인 저널 위에 플라스틱 게이지가 쫙 퍼져 있는 게 퍼져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네네. 퍼져 자,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우리의 플라스틱 게이지 종이 찢은 부분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반으로 접히게 되는데, 이 반으로 접힌 부분에 한쪽 면은, 자, 한쪽 면은 밀리미터라고 돼 있고요. 네. 또 다른 한쪽은 인치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사용하니까, 네. 자, 밀리미터 쪽을 이용해서 제일 넓게 퍼진 부분이 여기에 띠에 보면은 폭이 나와 있어요. 폭. 네. 그 폭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거죠. 네. 자, 지금 요 하얀 폭이 어느 정도 제일 넓게 퍼진 폭으로 일치합니까? 네, 1차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숫자가 보이시나요? 0.76. 그렇죠. 그러면 단위가 0.076mm. 0.076mm. 그렇죠. 네. 그래서 메인 저널의 오일 간극은 0.076mm다. 이렇게 해서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아닌데 참 예.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죠? 저도 그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네, 그분들 예, 밥 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활 간극까지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점검할 부분은 예. 어떤 부분입니까? 자, 여기 아까 플라이휠이라고 했던 플라이휠, 것인데요. 네. 이 플라이휠이 어떤 수평면에 대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평면도가 얼만큼 정밀한지,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한번 잴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원래 이 부분에 뭐가 장착이 되냐면 클러치라고 하는 부분이 장착이 되죠. 운전자가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는 클러치 페달을 밟죠. 그래서 요즘 뭐 자동 변속기가 많지만 그래도 클러치 수동 변속기 차량들에서는 이쪽에 클러치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고, 얘가 변형이 되면 클러치의 어떤 차단이라든가 또는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만큼 뒤틀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게 플라이휠 런아웃 측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현수 씨, 요 플라이휠 면에다가 다이얼 게이지를 수직으로 설치를 했죠. 네. 수직으로 설치해 놓고 이 플라이휠을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자, 기준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가 제일 위점이라고 하고, 여기 요 돌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한 바퀴만 딱 돌아오면 될 테고, 그때 바늘이 얼만큼까지,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그 이동한 값이 결국은 얘의 변용도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만 돌려보고 바늘값을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네. 자, 돌려보실까요? 한 바퀴 돌려보세요. 자, 제일 큰 값은 한 80이 넘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 계속 돌려보시면 한 바퀴가 여기까지 오면 맞겠죠? 자, 최소 값은 얼마 나왔나요? 이걸 보셔야죠. 그죠? 돌리는 데만 신경을 쓰신 거예요. 최대값은 80 정도 봤는데 예. 최저값을 못 봤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네. 뭐 어려운 사항 없으니까. 예. 최저값은 자, 최저 쭉 돌려보세요. 그냥 쭉 돌리다 보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있을 거예요. 최저값은 한 60 정도 왔었나요? 네, 60 한 정도 60 왔었고 네. 최대값은 한 85 정도, 나왔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네. 자, 한 25개의 눈금 값이 변화를 나타냈죠. 하나당 0.01mm니까 약 0.25mm 정도의 변형이 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변형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변형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규정값보다 벗어났을 경우에는 플라이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한 번의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엔진은 단지 복잡한 게 아니라 정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엔진의 정밀함에 엔진 정비에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축 방향 유격 측정 방법은 크랭크축에 3번 메인 저널 캡을 체결하고 다이얼 게이지를 크랭크축 앞부분에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플라이바를 이용해 양쪽으로 밀착시켜 게이지 값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양쪽 게이지 값의 차이가 정비지침서의 값과 비교한 후 스러스트 베어링을 규정의 값에 맞게 교환하여 조정합니다. 크랭크축 휨 측정 방법은 다이얼 게이지를 크랭크축 3번 메인 저널에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이때 크랭크축은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랭크축을 한 바퀴를 돌려 다이얼 게이지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측정하고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가 없을수록 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크랭크축 휨 측정 시 다이얼 게이지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 차이의 반이 크랭크축 휨이니 꼭 기억하세요. 메인 저널 마모량 측정 방법은 마이크로미터로 메인 저널의 가장 큰 외경에 4곳을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한 4곳 중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정비 지침서에 비교하여 불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메인 저널 오일 간극 측정 방법은 적정량의 플라스틱 게이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메인 저널 위에 가로로 올려놓습니다. 메인 저널 캡을 닫고 규정의 토크 값으로 조였다 풉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게이지가 눌린 폭으로 간극을 측정합니다. 이때 플라스틱 게이지가 들어있던 종이에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이 있으니 기억하세요. 플라이 휠 런아웃 측정 방법은 플라이 휠 면에 다이얼 게이지를 수직으로 설치하고 플라이 휠을 한 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플라이 휠이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최대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플라이 휠의 휨 값입니다.